조선 어느 대감댁 한밤중이었습니다. 피가 묻은 저고리 한 벌이 우물 속으로 던져집니다. 첨벙 그 소리가 고요한 밤을 찢었습니다. 누구의 피인지 누가 던졌는지 아직은 말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데는 칼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요. 눈빛 하나, 침묵 하나, 그것만으로도 사람은 죽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사흘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날 아침 대감은 평소처럼 관청으로 떠났습니다. 문을 나서기 전 대감은 마님을 보지 않았습니다. 인사도 없이 눈길도 없이 그냥 나갔습니다. 23해를 같이 산 부부가 눈도 마주치지 않는다는 것. 그게 무슨 뜻인지 이 집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마님은 마루 끝에 앉아 술을 놓고 계셨습니다. 바늘이 천을 뚫을 때마다 마님의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 떨림을 나는 보았습니다. 보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서기야, 마님이 나를 불렀습니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물 한 사발 떠오너라,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을 건넬 때 마님의 손가락이 내 손을 스쳤습니다. 한치도 안 되는 시간, 숨 한 번 쉬기도 힘든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이 내 인생 전체를 집어삼켰습니다. 조선에서는 눈은 입보다 정직하다고 했습니다. 말은 거짓을 할 수 있어도 눈은 거짓을 못합니다. 그리고 그날 내 눈이 마님의 눈과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 속에 무엇이 있었는지 나는 차마 말하지 못합니다. 다만 그 순간 내 심장이 멎었다가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노비의 심장이 그렇게 뛰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대감은 그날 저녁 평소보다 1시경 일찍 돌아왔습니다. 아무 말 없이 마당을 가로질러 안채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 마님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아니, 비명은 아니었습니다. 억눌린 울음, 주먹으로 입을 막고 삼키는 소리였습니다. 나는 부엌에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손에 쥔 국자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나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날 밤부터 이 집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숨을 쉬기가 힘들어졌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모든 사람의 목을 조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대감은 술을 찾았습니다. 혼자 마셨습니다. 3잔, 5잔, 7잔. 그리고 8번째 잔을 따를 때 대감이 나를 불렀습니다. 서기, 나는 대감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마가 차가운 마루에 닿았습니다. 내 녀석, 대감의 목소리는 술 기운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긴 것은 술이 아니었습니다. 요즘 안채 쪽을 자주 기웃거리더구나. 심장이 멎었습니다. 노비가 갈 곳이 어디 있으며 안 갈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최대한 낮게, 최대한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대감은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칼보다 무서웠습니다. 그래, 노비는 어디든 가지. 다만 눈은 아무데나 가면 안 되는 법이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알았습니다. 대감이 무엇을 의심하는지, 그 의심이 어디까지 자라날 것인지. 다음 날부터 대감은 나를 감시했습니다. 아니, 나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하인들 사이에 수군거림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대감이 어젯밤에 마님 방에 안 들어가셨대. 23해 만에 처음이래. 무슨 일이 있나 봐. 조선의 양반가에서 부부가 방을 따로 쓴다는 것. 그건 단순한 불화가 아닙니다. 그건 선전포고입니다. 나는 그 수군거림을 들으며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이 나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시작은 내가 아니었습니다. 시작은 그 눈빛이었습니다. 마님의 눈빛, 그리고 그 눈빛을 외면하지 못한 나.
마님은 더 이상 술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하루 종일 창문 너머를 바라보셨습니다. 무엇을 보시는지, 무엇을 기다리시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니, 나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알았다는 것 자체가 이미 죄였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대감은 매일 나를 불렀습니다. 쓸데없는 심부름, 이유 없는 호출, 굳이 나여야 할 필요가 없는 일들. 그때마다 대감의 눈은 내 손을, 내 발을, 내 숨을 훑었습니다. 마치 사람이 아니라 증거를 찾는 것처럼 나는 숨을 죽이고 살았습니다. 눈을 내리깔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피할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마님의 시선이었습니다. 마님은 나를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주 마주치셨습니다. 마당을 건너실 때, 부엌 앞을 지나실 때, 우물가에서 물을 기를 때, 마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보셨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말이 있었습니다. 입으로 하지 못하는 말, 글로 쓰지 못하는 말, 노비와 주인 사이에서는 절대로 오가서는 안 되는 말. 어느 날 밤 모두가 잠든 시간이었습니다. 마님이 나를 부엌으로 부르셨습니다. 기름등 하나가 어둠 속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님은 등불 곁에 서 계셨고 나는 그 반대편에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불빛 하나와 건너면 죽는 선 하나가 있었습니다. 서기야, 마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너는 나를 어찌 생각하느냐? 그 질문, 대답하면 죽고 침묵해도 죽는 질문이었습니다. 나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노비는 생각이 없습니다. 그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노비에게도 심장이 있고 심장이 있으면 생각이 있습니다. 다만 말하지 못할 뿐. 마님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기름등의 불빛이 흔들렸습니다. 나는 주인으로 묻는 것이 아니다. 그 순간 부엌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몸을 던졌습니다. 아궁이 뒤로, 어둠 속으로. 마님은 등불을 껐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숨소리만 살아있었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누구였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 발소리의 주인이 무엇을 봤는지, 무엇을 들었는지,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대감이 나를 불렀습니다. 사랑채가 아니라 뒷마당 창고 앞이었습니다. 그곳에는 곤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엎드려라. 나는 엎드렸습니다. 첫 번째, 등가죽이 찢어졌습니다. 두 번째, 피가 터졌습니다. 세 번째, 대감이 말했습니다. 어젯밤 내가 어디 있었는지 대답해라. 네 번째, 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부엌에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혼자였느냐? 여섯 번째, 예. 일곱 번째, 대감이 곤장을 멈췄습니다. 거짓말이로구나. 그 목소리에는 분노가 없었습니다. 확신만 있었습니다. 나는 피를 흘리며 땅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등에서 흐르는 피가 흙과 섞여 검붉은 진흙이 되었습니다. 대감이 몸을 돌렸습니다. 내 목숨은 아껴두마 쓸 때가 있으니. 그 말의 의미를 나는 그날 밤에 알았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나는 행랑채 구석에 누워 있었습니다. 등에 상처가 욱신거렸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갈라진 살가죽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가볍고 조심스럽고 그러나 분명한 발소리, 마님이었습니다. 마님이 행랑채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서기야, 마님의 눈이 젖어 있었습니다. 내 등을 보았다. 마님이 내 곁에 앉으셨습니다. 노비의 방에 양반 마님이 앉아있다. 그것만으로도 이미 천지가 뒤집히는 일이었습니다. 마님이 품에서 무언가를 꺼내셨습니다. 작은 봉지, 그 안에 하얀 가루, 비상이었습니다. 조선에서 가장 흔한 독, 그리고 가장 확실한 독. 이걸로 끝내자.
마님이 그 말을 했습니다. 나는 숨이 멎었습니다. 대감이 알기 전에 우리 둘 다 끝내자. 마님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손 안에 든 하얀 가루가 달빛에 반짝였습니다. 죽음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나는 처음 알았습니다. 나는 마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으로 주인의 손을. 마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마님이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어깨만 들썩이며. 그럼 어쩌란 말이냐? 이 지옥에서 어떻게 살란 말이냐? 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노비에게는 주인을 구할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함께 죽을 권리도 없습니다. 마님, 저는요. 내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마님 때문에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마님은 안 됩니다. 마님은 살아야 합니다. 마님이 나를 보았습니다. 그 눈 속에 눈물이, 달빛이, 그리고 절망이 고여 있었습니다. 어차피 살아도 죽은 목숨인 것을 마님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바깥에서 횃불빛이 다가왔습니다. 하나, 둘, 셋. 그리고 고함 소리, 여기다, 이쪽이다. 포졸들이었습니다. 마님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나는 마님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마님이 비상을 쥔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안 됩니다. 내가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횃불이 어둠을 찢었습니다. 대감이 서 있었습니다. 그 뒤에 포졸셋. 대감의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이 없었습니다. 분노도 없었습니다. 슬픔도 없었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잡아라, 대감이 말했습니다. 전영과 저놈을 당장 잡아들여라. 포졸의 손이 내 목덜미를 움켜쥐었습니다. 나는 끌려나갔습니다. 마님도 끌려나갔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달빛 아래 온 집안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우리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님의 비명이 밤하늘을 찢었습니다. 아니, 비명이 아니었습니다. 이름이었습니다. 서기야, 마님이 내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이름이 공중에서 부서졌습니다.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조각들이 내 가슴에 박혔습니다. 대감이 다가왔습니다. 마님 앞에 섰습니다. 23해를 같이 살았소. 대감이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23해 동안 나는 당신을 의심한 적이 없었소. 단 한 번도. 마님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나으리, 마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말해보시오. 대감이 말했습니다. 당신 입으로 직접 말해보시오. 이 노비와 무슨 사이요? 마님이 나를 보았습니다. 나도 마님을 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말로 하지 못한 것들을, 글로 쓰지 못한 것들을, 그리고 영원히 할 수 없게 된 것들을. 마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무 사이도 아닙니다. 이 아이는 그저 종일 뿐입니다. 제가 혼자 있는 것이 쓸쓸하여 가끔 말동무를 시켰을 뿐입니다. 그 이상은 없었습니다. 마님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나를 살리려고, 나를 구하려고. 대감이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밤하늘에 퍼졌습니다. 말동무, 그래 말동무. 대감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나를 보았습니다. 내 놈은 어찌 말하겠느냐? 내 놈도 아무 사이가 아니라고 말하겠느냐? 나는 땅을 보았습니다. 내 앞에 내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달빛에 비친 내 그림자, 노비의 그림자. 그 그림자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내 자리라고, 여기서 죽는 것이 내 운명이라고. 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대감을 보았습니다. 마님 말씀이 맞습니다. 나는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종일 뿐입니다. 마님께서 말동무를 시키시면 옆에 있었고, 물을 떠오라 하시면 물을 떠왔습니다. 그뿐입니다. 대감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뿐이라 예, 그뿐이라고 예, 그뿐입니다. 대감이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종이 한 장, 접힌 종이. 이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나는 그 종이를 보았습니다. 심장이 멎었습니다. 그것은 편지였습니다. 마님이 쓴 편지, 나에게 쓴 편지. 한 번도 전해지지 못한 편지. 마님의 방 어딘가에 숨겨져 있던 편지. 대감이 그 편지를 펼쳤습니다. 읽어주랴, 대감이 말했습니다. 여기 뭐라고 써 있는지 읽어주랴. 마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나으리 마님이 손을 뻗었습니다. 그 편지를 뺏으려고. 대감이 한 발 물러섰습니다. 서기에게 대감이 읽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오늘도 너를 보았다. 마당을 지나는 내 뒷모습을 보았다. 너는 나를 보지 못했다. 아니 보고도 못 본 척했겠지. 그래야 한다는 것을 나도 안다. 그러나 대감이 멈췄습니다. 그러나 대감이 그 단어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를 보는 것을 멈출 수가 없다. 이 마음을 어찌해야 하느냐? 이 마음이 죄라면 나는 기꺼이 죄인이 되겠다. 마님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나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끝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이었습니다. 대감이 편지를 접었습니다. 이래도 아무 사이가 아니라고 할 테냐? 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마님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감이 포졸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관하로 끌고 가라. 내일 아침 죄를 물을 것이다. 포졸들이 우리를 끌어일으켰습니다. 마님이 끌려가면서 나를 보았습니다. 나도 마님을 보았습니다.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눈빛. 그 눈빛 속에서 마님이 말했습니다. 입모양으로만 소리 없이 미안하다.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입모양으로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미안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 다른 방향으로 끌려갔습니다. 마님은 안채로, 나는 관하로. 달이 구름에 가려졌습니다. 어둠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나는 생각했습니다. 그날 마님의 손가락이 내 손을 스쳤던 순간, 그 한치도 안 되는 시간, 그 순간이 없었다면, 아니, 그 순간이 없었다 해도 이 마음은 이미 시작되었었습니다. 마님을 처음 본 날부터, 그날부터 이미 이 마음은 시작되었었습니다. 다만 이름을 붙이지 않았을 뿐, 다만 인정하지 않았을 뿐. 노비가 주인을 사랑한다. 그것은 조선에서 가장 큰 죄입니다. 그러나 나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 마음을 품은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다만 마님을 이 지경에 빠뜨린 것, 그것만은 죽어서도 용서받지 못할 것입니다. 포졸이 내 등을 밀었습니다. 어서 가. 나는 걸었습니다. 어둠 속으로 관하를 향해, 그리고 내일 아침을 향해. 내일 아침 해가 뜨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마님은 살 수 있을까요? 나는 살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편지, 마님이 쓴 그 편지. 그 편지는 대체 어떻게 대감의 손에 들어간 것일까요? 누가 그 편지를 찾아냈을까요? 누가 대감에게 바쳤을까요? 이 집에는 비밀이 없습니다. 아니, 비밀은 있습니다. 다만 비밀이 오래가지 못할 뿐.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비밀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비밀은 사화에서 밝혀집니다. 조선에서 사랑이 죄가 되는 순간, 그 끝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